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안의 김현익 변호사입니다. 네, 2020년 올 한 해 대한민국에는 코로나19, 부동산 시장 혼란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모두 힘겨웠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이슈로서 우리가 살펴볼 임대차 3법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 개정 내용을 크게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 둘째, 차임 인상률에 상한을 두는 것. 셋째, 임차인 측이 임대차 갱신 요구를 1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 등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세 번째, 임차인의 갱신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규정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6조 1항에서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그 전에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또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때 제6조의 6조의 3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임차인이 위 갱신 기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직접 실거주할 것이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1회 갱신, 임대차 기간을 갱신해 주도록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 규정과 관련해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자, 그러면 갱신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즉, 부동산에 새로운 소유자가 들어와서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라고 할 때, 자, 임차인은 과연 나가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견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갱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이 바뀐 경우라면 이제 법 개정 전후 국법과 신법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이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는 갱신 기간, 아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기간 내에 기존의 임차인한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갱신 기간인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바로 이 경우가 쟁점이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특히나 이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중간에 갱신 요구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즉,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한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바뀐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그 찰나에 소유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갱신 요구를 하는 경우로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위 갱신 기간 사이에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이미 명확히 한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이미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기존 임대인에게 한 경우죠. 그 당시에 임대인은 거주 목적 등의 사유를 들어서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신법에 의하면. 그 상태를 신소유자는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소유자는 기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의견이 한 가지가 있고요. 자, 갱신 기간에 임차인이 먼저 갱신 요구를 전 임대인한테 했다고 하더라도 갱신 기간이 전부 지나가지 않은 이상 신소유자는 언제든지 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요. 아직 명확히 판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로 이러한 갱신 기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까지 격려해서 소유자가 바뀐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자, 실거주 목적을 들어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의견이 있고요. 또 이와 반대로 갱신 기간 사이에는 임차인은 기존 계약 관계를 기초로 한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신소유자를 상대로도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여기에 대해서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먼저 약자라고 고려되는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아직 판례가 명확히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의 기간에는 기존의 계약 관계를 기초로 한 갱신 요구권이 있고 6개월 이후에 신소유자가 된 사람은 이러한 사정을 다 알고 들어오는 것이어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려고 하는 임대차보호법 법 취지 그리고 신의 측을 근거로 해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견해가 있고요.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삼고 있고요. 또 신소유자이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소유자, 신소유자의 입장에서는 6개월에서 2개월이라는 기간은 이 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간이니까 임차인이 먼저 갱신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막바로 갱신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 목적을 들어서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갱신 거절을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다. 임대차 계약상 권리가 소유권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유권 해석도 현재로서는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업계라든지 학계에서 논리 그리고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금 정답이라고 단정짓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갱신 신설을 할 때 새로운 조항을 신설을 할 때 위 갱신 기간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신법이 만들어진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아무리 어느 한쪽에 치우친 해석을 하려고 해봐도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맹점이 있는 그러한 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소유자가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을 하겠다라고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고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해서 응소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와 관련돼서 이슈가 하나 있었죠. 홍남기 부총리도 이러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때문에 큰 낭패를 보았다고 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다행히 문제가 더 커지지는 않았지만 홍남기 부총리조차 이러한 신법의 맹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뒤늦게 이제 공인중개사들과 관련된 중개사법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워보자라는 취지로 중개사법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서 현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개 대상물 확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게끔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공백을 시행규칙, 즉 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해결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매매 당사자 간의 확인 의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부당하다, 실제로 실효성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았고,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취지상 약자인 임차인을 더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규니까.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부동산 정책이 매우 혼란스럽고 임대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약자인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유자라고 해서 반드시 강자인 것도 아닌 상황이 됐어요. 일례로 수십 년 동안 전월세 살이를 하다가 집값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온갖 대출을 끌어모아서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산 분들, 소유자가 되셨는데 신소유자이신 이런 분들이 무조건 강자일지, 그리고 반대로 기존에 수십억 상당의 현금을 현금 상태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이제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라는 판단 하에 그 돈만 융통시키고 본인들은 계속해서 새살이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 사람을 과연 약자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초에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임차인의 불안한 지위를 지켜주겠다라는 취지로 신설된 임차인의 갱신 요구 조항. 이 조항의 취지는 높이 살만하고 실제로 전세난 속에서 임차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법 제도 자체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꼭 그것만이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단 이런 맹점을 파고드는 사람들의 이기심도 문제가 아닐까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져서 국민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이나 갱신 요구를 받으신 것과 관련된 분쟁에 놓이신 분들이 있으시면 카페 질문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 등 배너를 통해서 저희 법무법인 해안 명도 임대차 팀에 무료 상담 창구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해안의 김현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